자, 우리가 수업을 한 지 무려 5주 만에 새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냐면 삼국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배웠는데 점차 그 나라들이 세계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 나라 이름 정도는 고구려 있고, 백제 있고, 신라 있고, 가야 있고, 여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봤었다, 그치? 이제 곧 없어지게 된 마한 여기 나와 있고, 사실 우리 고구려 위에 부여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옥저 있었고, 이쪽에는 동해 있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누구 땅으로 돼 있어? 자, 고구려 땅으로 돼 있죠. 자, 우리 그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마한 지난 변환이 백제, 신라, 가야로 바뀌었고, 자, 고구려 남아있죠? 사실은 사국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국시대라고 부르지 않냐면, 저번에 가야, 기억나요? 가야는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야는 정상적인 나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국시대가 아니라 몇 국시대라 부른다고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게시판에 글 올리시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학교 올 거잖아요. 그쵸? 그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첫 시간에는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그럼 고구려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하던 고구려가 언제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지, 거기서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고구려 첫 수도 기억나? 지금 기억나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지, 그치? 자, 고구려의 첫 수도가 어디였냐면, 졸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졸본이 좀 문제 있는 동네였어요. 기억나요? 뭐가 문제였냐면, 요렇게 생긴 동네였다는 게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쵸? 왜? 여기, 뭐야? 여기 산골짜기잖아. 그치? 산골짜기. 워낙 산골짜기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된다. 거기다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구려가 더 발전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농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교통도 편한 곳으로 어디로 옮긴다? 졸본 조금 아래쪽에 있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본격적인 발전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도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수도를 옮긴다의 표현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천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천도. 자, 우리 앞으로 천도라는 표현도 같이 쓸 테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졸본이 수도인 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쵸? 자, 고구려의 가장 필수 문제 중에 하나,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까지 싸움도 좀 잘해왔고, 다른 나라 약탈도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럼 고구려가 이제 수도까지 옮겼으니, 진짜 힘이 센 나라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했죠? 나 이제 밥 좀 제대로 먹게 됐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것 같아갖고 확인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잘난 사람들한테 덤비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 상황이,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럴 때 이렇게 너무 힘센 사람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맞아가지고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구려는 근처에 좀 약해 보이는 애들 없나? 내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애들이 없나? 라고 얘네들을 찾게 되고 마침 고구려 근처에 그런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고구려한테 맨날 조금씩 맞아가면서 이미 약한 애들 어디? 바로 옥저죠, 그쵸? 자, 고구려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이미 자주 당하기도 했고 거기다 산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단결도 안 되는 옥저. 고구려의 태조왕이 이 옥저를 정벌해서 아예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우리. 자, 우리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식량 문제나 다른 지역으로 무역을 하러 나가는 정말 국가로서의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초적인 문제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 우리가 힘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아까 옥저를 없애면서 어느 왕 때? 태조 왕 때 옥저를 없애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되니 이제 새로운 왕의 고민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권력을 높이는 게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번에 말했죠? 이 사실 주몽은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죠? 말 잘 듣지 않으니까 이 이제 계속 이어받은 왕들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 장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기에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도가 어디야? 국내성이지, 그치? 가뜩이나 주몽은 부여 사람인데 국내성은 원래 자기가 처음 정착한 데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내성은 사실 이미 수도가 되기 전부터 좀 큰 규모가 있었던 동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당연하지, 그치? 농사도 잘 되고 교통도 편리한 데였으니까. 이미 국내성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눠 살고 있었고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로 부족, 손호 부족 다 부족들 이름입니다. 있죠. 실제 부족들 이름인데 어쨌든 이런 부족들이 여기저기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 국내성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부족장들의 말을 훨씬 많이 듣고 살았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부족장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지 왕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어색한 애들이야. 즉 왕의 권력이 어떻다? 아주 약하다. 이거 하나 기억해두고 가세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수도도 옮기고 뭐도 하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데 애들이 내 말 안 듣고 부족장 말만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고국천왕 시절에 이 국내성을 어떻게 해버렸느냐, 아예 동서남북 그냥 4개로 그냥 마음대로 왕이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원래 부족들 간의 경계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왕 마음대로 잘라버린 거야. 알겠지? 어느 정도 왕이 싸움박질을 좀 잘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쵸? 실제로 고국천왕은 키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알겠죠? 키가 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이씨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모일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자꾸 뭐 우리들끼리 단결하고 뭐가 어려운 거야, 그치? 왜? 이 동부 지역만 해도 이쪽 부족도 있고 이쪽 부족도 있고 이쪽 부족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들끼리 막 뭉쳐갖고 야 우리 왕말 듣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반대로 또 원래 이 부족끼리 뭉치고 싶어도 왕은 서부 지역은 따로 모이고 동부 지역은 따로 모이게 하니까 또 단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부족장의 권한은 낮아지고 왕의 권한은 높아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됐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은 지금까지 강한 세력을 가진 부족들의 대장한테는 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왜? 내가 옥저랑 싸울 때 도와도 주고 내가 왕 되는 때 도와도 주고 모두 해줬는데 왕이 내 권한을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쵸? 그러니까 왕도 이 부족 대장들한테 대한 이 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부족 대장들도 이 자기들의 부족 대장들을 이 왕의 높은 부하, 그 다음에 잘난 사람,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부족들의 대장,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귀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고구려에도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세력이 큰 부족장들은 점점 사라지고 얘네들이 귀족이 되면서 귀족은 왕의 신하로서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부족장들이 왕이랑 사이가 나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가 됐습니다. 자, 착실하게 나라의 식량 문제, 국왕 중심 단결이라는 숙제를 해결해 나갔던 고구려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토가 계속 커지는 거 보이지, 그치? 나라의 영토가 이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있었던 백제랑 국경을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백제랑 고구려의 국경 지역인데 나라의 경계를 국경이라 부르죠. 그쵸? 자, 고구려가 더 강해지면 이 백제로 쳐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백제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그래서 결국 백제와 고구려는 전쟁으로 터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백제는 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강 많이 봐서 알지, 그치?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먹고 살기 좋고 사람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 전쟁이 터진 상태에서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 머릿수가 많은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지. 고구려는 이제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구가 아직 부족한데 백제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거 머릿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가 이기는 거야? 여기서 백제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 고구려의 왕을 아예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이때 살해당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난 거지, 그치? 자, 이 상황을 극복해서 잘 살리면 다시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대처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었는데요. 이 소수림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 전쟁으로 패배한 고구려 사람들은 이 우울하지. 나 이제 지었지. 이제 망했잖아. 그쵸? 거기다 싸워봤자 어차피 또 싸워봤자 질 거야. 전쟁에 지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건 진짜 싫은데. 이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만 실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입장에서 사람들을 다시 움직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이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싸다가 혹시 죽더라도 죽은 뒤에 행복해진다. 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너네 죽고 나면 행복한 데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슬슬 펴기 시작했는데요. 죽으면 열심히 살다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거 누구의 주장이냐면 바로 유명하신 분 부처님의 주장입니다. 그죠? 좋은 일 하다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한 좋은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도 포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소수리망은 불교 사상을 들여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통합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국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걸 또 누가 봤느냐? 소수림왕이 알게 됐어요. 자, 봐봐.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왕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전쟁 졌고, 이 전쟁 진 왕 말 들어야 되냐? 하면서 불만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수림 왕은, 야, 대장 말을 잘 듣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다시 잘 나가는 방향이다. 그때는 잘못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질서를 잘 지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의 질서, 국가의 질서의 대장, 누구라 그랬어? 국가의 질서의 대장은 왕이 1등입니다. 알겠죠? 왕이 1등이야. 그러니까 질서를 다시 지키고 나라를 잘 발전시키려면 왕 말을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바로 여기 누가 했어?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 오빠가 했던 육아사상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지, 그치? 여러분, 공자 아저씨는 말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계속 잔소리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소수림 왕 역시 질서를 잘 지키고 왕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 여러분, 학교 가야죠. 저희 성내중학교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육아 사상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당시 고구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왜? 망했으니까, 그치? 도둑질하기. 사람들이 규칙도 안 지킵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더 실제로 난리를 치기 전에 빨리 헛소리하는 애들 딱 혼내고 잘하는 애들은 칭찬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헛소리한 사람 혼내고 잘하는 사람 상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잠깐 생각해 봐봐. 뭐게? 자, 볼게. 여러분도 이걸 많이 하는 얘기야. 아니, 일 옆에가 더 하나는데 왜 나만 나 벌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못생겼다고 나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차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한테 혼을 내고 상을 줄 때는 항상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너 상 주고 너 벌 주고 하면 여러분이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고 이런 규칙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글로 써놔야 됩니다. 앞으로 왕말 2번 어기면 너 잘려. 2번 이렇게 숫자 정해놔야 되지, 그치? 왕이 시킨 거 3번 잘한 3일 이내 하면은 너 칭찬이야. 승진시켜줘. 이렇게 써놓고 요거대로 통치를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지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 써져 있는 법, 율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 승진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고구려가 다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니 이 다음에 올라온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왕 광개토대왕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볼까요? 자, 볼게요. 자, 고구려의 발전, 교통이 편리한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잘 되기 시작했고요.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부족 지배자가 점점 귀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자,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왕의 권위를 동생 주고 싶을까? 아니면 동생을 주고 싶을까? 아니면 아들을 주고 싶을까? 자연스럽게 내 자식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는 형제 상속이었는데 왕은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 원래는 형제 상속이었냐면은 내 아들은 아기잖아, 그치? 근데 내 동생은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훨씬 힘이 세니까 차마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내가 죽고 나면 얘가 얘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못 물려줬는데 이제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크니까 만약에 동생이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죽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미천원 때도 점점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학교 오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계속 넘어갈게요. 자, 고국원왕 때 백제의 침략으로 왕이 사망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됐는데, 소수림왕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들여오고 태학을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았다 라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게요.